뭐 3.1 혁명 때도 1만 명 이상이 학살이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1920년 경신참변, 간도참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쭉 이어지는데요. 1923년에는 바로 23년 9월에 도쿄를 비롯한 관동 지방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는 최악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유언 비어를 조작해서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경단, 경찰, 군을 동원해 가지고 조선인들을 6천 명에서 2만 명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2만 명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독일에서 조사를 한 건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2만 3,058명으로 기록이 이제 됐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이게 죽었던 사건이 지금도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일본에 가했던 동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2만 3,058인데 앞에 숫자는 6천에서 2만 명을 학살했다. 이것도 6천 이것도 그러니까 두 개의 주장을 다 들어두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3.1 운동은 500명에서 7,500명. 7,5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일본의 어떤 기록이나 이거를 손들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네, 저 역시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증언 기록을 보면은 이건 너무 잔인해서 읽을 수가 없어. 그러게요. 일본 군인들이 일제히 칼을 빼서 조선인 83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임신한 부인도 있었는데 그 부인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까지 찔러 죽이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관동대진에도 기록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기록을 저는 딴 데도 많이 봤어요. 경신참변에서도 네. 이런 기록이 봤고 3.1 혁명 때도 보면은 임신한 아이까지도 임신부도 그냥 찔러 죽였다는 내용을 여기저기서 봐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게- 선생님들이 이래 한 반 친구들 다 세워놓고 때릴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때리는 일이 잘 없다고 하지만 때리다 보면 선생님이 뒤로 갈수록 다 악이 받쳐. 그래서 점점 세져 매가. 매가 막 선생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때리는데 그 진짜 처음에 맞은 애들이 제일 약하게 맞거든요. 뒤로 갈수록 더 세지고 이 일본군들이 너무 피를 보다 이게 미쳐버린 게 아닐까 다들. 미쳐버린 거죠. 이게 이때 우리가 광기라는 말보다도 더 높은 어떤 광기 그런 어떤 동물도 이렇게 안 죽여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전쟁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서양에서 전쟁, 어디에서 전쟁 이런 것이 있지만은 전쟁이라고 다 이렇게 눈이 돌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본에 좀 국한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관동대지진의 학살하고 난징 대학살하고 봤을 때 좀 많이 다른 게요. 많이 다른 게 난징은 제일 많은 피해 건수가 강간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벌어졌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는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중국은 피해를 주는 거, 점령하는 거에 집중한 반면 조선은 멸족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글에서는 표현이 좀 순화돼서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우리 조선 여성들을 죽일 때는 온갖 변태적인 이 행위로 죽였단 말이에요. 여기도 나오네요. 여자들은 잡히면 대부분 옷을 벗긴 채 성기에 대나무 창이나 나무 말뚝을 박아 죽였다. 단순히 그냥 죽이기만 했겠냐 이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온갖 잡짓은 다 하고 죽였겠죠. 3.1 운동 때 투옥됐던 여성들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선 여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성이라는 거는 이 신성한 거거든요. 네. 그죠? 이거는 당시 정조관념은 그렇죠. 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놈들은 참 넘어가죠. 네. 넘어가 또 그게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 누구나 네. 다들 그렇겠지만 이제 이번 주제 때 너무 빡신 거 아닙니까? 이거 다들 이거 좀 감정이 이게
너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국사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애국계몽 운동을 했느니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에만 이제 좀 집중했던 그리고 경향이 다행히 있는 것 요즘에는 이제 우리 그 젊은 층에서도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각성하고 뭐 스스로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보를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게 노출이 된 거지. 뭐 예전처럼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으면 많이 숨겼을 거예요. 우리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 식민사학이 자꾸 똥줄 타가지고 제야사학을 자기들하고 사관이 다른 역사 해석이 다른 학자들이랑 그렇죠. 학자들이라든가 제야사학을 갖다가 오히려 지들이 식민사관이면서 민족사학을 식민사학 위험한 역사관을 가진 뭐 민족사관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단어를 쓰는 게 뭐죠? 유사역사. 네. 야, 근데 진짜 그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유사 종교라든지 이런 단어를 썼다. 그 일제 홀딱 따가지고 그냥 유사 역사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 사이비 역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보가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서 인터넷만 뒤지면 아니 국내 사이트는 그렇게 구축된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역사 이 원전이 구축된 데가 별로 없어요. 중국 사이트 들어가면은 중국 25사 비롯해가지고 그네들의 개인 역사 기록 옛날 거 한 뭐 100년 전, 2000년 전 거 어지간한 데 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고 게을렀고 일본 놈들이 만들어놓은 조선사 35권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자기들 이 한마디로 땀 안 흘리고 주워 먹던 그 시절이 끝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이 위기감에서 더 발악하는 것 같아요.